주술회전 238화의 타이틀은 인회마경, 신주구 결전 15. 지난화에서는 카시모의 술식 해방, 환수 호박에 대항해 스쿠나가 수육에 의한 변신을 재개하며 육체를 수복, 해이안 시대의 완전체 스쿠나가 현현했습니다. X선을 이용해 스쿠나의 해석을 시작한 카시모의 눈에 비친 것은 완전 무결, 외모는 팔 4개, 눈 4개, 입 2개의 E형이지만 강함을 추구하는 술사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이상형. 카시모는 이 모습을 아름답다고 평가합니다. 장인을 맺고 있어도 양손이 빈다. 심폐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주사의 영창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다. 팔과 입이 보통 사람의 배라는 것은 주술사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우위성을 가지게 되며, 여기에 더해 스쿠나는 이런 이형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체 기능에 전혀 손상이 없다. 먼저 술식 사용에 장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중 확실한 디메리트로 그려졌는데요. 예를 들어 나오비토 vs 다곤전. 다곤은 영역을 전개하려고 했으나 나오비토의 방해로 손으로 인을 맺지 못하다가 결국 배에 인을 그려 영역을 발동했습니다. 하카리 vs 카시모전. 대박이 확정된 하카리의 영역 전개를 막기 위해 카시모는 장인을 맺는 팔을 날려버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212화에서 개화를 발동한 스쿠나의 이상 행동을 본 후식으로는 마허라를 불러내려고 했으나 스쿠나가 장인을 맺은 손을 풀어 의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스쿠나는 팔이 4개 있는 덕분에 장인을 맺어도 양손이 자유로워서 한 손에 신무해, 한 손에 비천, 특급 클래스의 주구 2개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보통의 술사라면 주사를 영창하는 건 역시 시간이 걸리고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격전 중 사용하기 쉽지 않지만, 스쿠나는 배 부분에 위치한 입도 말을 하는 것이 가능, 주사를 끊임없이 영창할 수 있습니다. 주사, 장인 등 술식을 구성 또는 발동시킬 때까지의 수순을 얼마나 생략할 수 있는가로 술사의 실력이 결정된다. 스쿠나가 노모션으로 참격을 날리는 것도 대단한데 반대로 언제든지 장인과 주사로 파워업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욱 대단한 것은 이런 이형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체 기능에 전혀 손상이 없다. 즉, 디메리트 없이 초인적인 신체 능력을 손에 넣었다는 점인데요. 주사나 영창이 아니더라도 팔 2개와 팔 4개라면 당연히 4개 쪽이 6탄전에서 유리합니다. 시부야 사변 이타도리와 메뚜기가이의 전투에서는 이것만으로 메꿀 수 없는 실력차가 존재한 탓에 효과가 없었지만, 안 그래도 체술이 톱클래스인 스쿠나에게 팔 2개가 더 있으면 이제 누가 상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나레이션을 보면 스쿠나는 처음부터 이형의 육체로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강함을 추구하는 카시모 입장에서 보면 육체 하나만 봐도 인간의 완전 상위 호환인 생명체, 주술사로서 격이 다른 존재, 그가 아름답다고 말한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번 화를 보면서 저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도 2인분일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예를 들어 뇌가 2개 있을 가능성, 술식이 새겨지는 전두 전야가 2개라면 2종류의 술식 동시 사용 가능, 2개의 영역 전개 사용 가능 등 더욱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지난화에서 등장한 정겹게 주구 신무해는 인도 신화의 인드라, 불교 제석천의 무기인 바즈라와 형태가 비슷했고, 인드라가 천둥과 번개를 지휘하는 신이라는 점에서도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비천은 인도 신화에 나오는 파괴신 시바가 들고 있는 트리슈라와 아주 비슷한데요. 이것은 화염의 창으로 스쿠나의 후가와 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비천은 천상에 사는 천인, 천녀를 말하는데 이들은 하늘을 나는 능력과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고 합니다. 비천은 서양의 천사에 대응하는 존재이므로 천년전 술사인 천사와도 약간의 연관성이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지와라 북가는 후지와라 사가라고 하는 4개의 집안 중 하나로 해이안 시대의 최고 권력을 누린 후지와라가 안에서도 가장 번영한 일족입니다. 고조의 선조인 스가와라노 미치자네를 모함해 조정에서 내쫓은 후지와라노 토키이라가 바로 후지와라 북가이며, 아베노 세이메이를 중용하고 음양사의 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후지와라노 미치나가 역시 후지와라 북가입니다. 1월 성진대는 후지와라 직속의 암살 부대로, 대장은 우로타카코, 5허장은 후지와라 직속의 정벌 부대로, 실력은 요로즈보다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 등장한 열칠진 무대, 해이안 시대의 아베라고 하면 일본 최강의 음향사인 아베노 세이메이가 있는데요. 천사는 아베가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스쿠나를 몰아붙일 정도의 실력자인 것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의 생몰년이 845년에서 903년, 아베노 세이메이의 생몰년이 921년에서 1005년으로 연대가 겹치지는 않지만
열칠집 무대가 아베가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므로 리더는 아마도 세메의 본인이거나 세메를 모델로 한 인물일 것입니다. 특히 1월 성진대와 5어장은 선멸, 열칠집 무대는 격퇴했다고 한 것을 보면 열칠집 무대는 레벨이 다른 실력자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스쿠나도 조금은 고전했다는 것이 되므로 235화에서 나온 천년만의 긴장은 열칠집 무대와의 전투에서 느낀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완전 무결한 스쿠나를 보고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카시모. 카시모의 공격을 본 스쿠나는 배에 있는 입으로 영창을 시작하며 입으로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용린, 반발, 한 쌍의 유성. 용린은 용의 비늘이라는 뜻 외에도 황제, 영웅의 위강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역사 속에 등장하는 료멘 스쿠나는 히다의 영웅으로 불리며 그가 동룡을 퇴치한 전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발은 탄력이 있는 물체가 퉁겨져 일어남, 어떤 상태나 행동에 대하여 거스르고 반항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쌍의 유성, 여기에서 한 쌍으로 번역한 일본어 즈가이는 두 개를 조합해서 한 조가 되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스쿠나의 이영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성,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유성이지만 과거 일본에서는 일식과 마찬가지로 군주의 죽음이나 나라의 멸망, 재해, 역병 같은 일을 예고하는 흉조로 여겨졌고 하늘로부터의 공격이라고 하며 유성의 출현을 두려워했습니다. 저주받은 아이, 타천이라는 이명 등을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이 스쿠나의 존재를 흉조로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면을 베어 가른 것은 술식 대상을 넓힌 세계를 자르는 참격. 이것은 스쿠나가 팬서비스 차원에서 보여준 것으로 카시모가 어찌어찌 피하긴 했으나 이어서 환수호박 모드로도 6탄전에서 압도당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물망 형태의 참격. 아무래도 이것은 회피 불가능이었는지 다음 장면은 카시모의 정신세계입니다. 여기서 스쿠나의 사랑 그리고 지난화에 나온 복에 겨운 놈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강자는 강하다는 것만으로 사랑받는다. 강자가 사랑에 부응하는 방법은 약자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죽이는 것으로 자애를 베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데 그럼에도 고독하다고 한탄하니까 복에 겨웠다고 말했다. 이것을 보면 스쿠나도 주위로부터 사랑을 느끼고는 있었습니다. 그야 우라우메나 요루즈 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안 느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애초에 생물로서 격이 다른 녀석으로부터의 사랑 따위 하찮고 그에게 있는 건 자기의 뿐. 요루즈의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 친 것은 사랑을 이해하고 나니 더더욱 그런 저속한 차원에서 사물을 논하는 그녀가 가소롭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스쿠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카시모는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쿠나의 이야기의 바탕에는 자신의 유쾌함과 불쾌함만이 살아가는 지침이라는 사고방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마 카시모와 고조는 평생 가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스쿠나도 헤아리지 못할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제가 위화감을 느낀 것은 왜 주물이 되면서까지 시간을 건너왔냐는 질문에 스쿠나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굳이 대답을 찾자면 재밌으니까. 그리고 심심풀이라는 건데 확실히 켄자크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동기가 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동기가 약하다고 할까요? 목적이 없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밝힐 때가 아니라서 얼버무린 것 같습니다. 지난화에서 저는 카시모가 1화 만에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고 그래서 오히려 잘 버텼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 거침없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많이 아쉬웠는데요. 카시모와 이시고오리는 400년 전 서로 만나 싸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스쿠나가 카시모를 쓰러뜨린 타이밍에 하카리의 영역이 붕괴하며 하카리와 우라오메가 등장, 그리고 드디어 주인공 이타도리와 히구르마 히로미가 참전하며 238화는 종료됩니다. 이타도리의 팔이 피콜로 같기도 하고 지옥선생 누베처럼 보이기도 해서 화제가 됐는데 덕분에 지옥선생 누베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자 누베 공식 트위터에서 이타도리를 언급해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강함으로 비교할 자가 없는 완전체 스쿠나를 상대로 히구르마의 영역은 사실 상성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스쿠나와 고조의 영역 결계를 응용한 정상 결전을 지켜본 천재 히구르마라면 어떻게 해서든 영역 결계를 성립시켜 스쿠나를 영역에 가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역 전개, 추우부쿠시시, 형사 재판을 행해 그 판결에 의해 상대에게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 영역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 폭력을 제외하고 모든 폭력 행위가 금지되는 것. 그래서 스쿠나를 영역에 가둬버리면 세계를 베는 무시무시한 참격이라고 해도 발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술식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갑자기 주력량이 늘어나거나 출력이 올라가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술식 해석의 확장과 속박의 사용,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에서 해석의 확장과 속박으로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이 몇 번이나 있었으므로 술사로서의 경력이 짧은 히구르마에게 있어서 큰 공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결계를 파괴하는 것은 법정 파괴가 되므로 폭력으로 간주하는 등 대상을 넓히면 복마어주자의 이점이 사라지고 그 다음은 최소 몰수 판결을 받아내면 스쿠나의 술식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술사로서의 재능은 톱클래스, 머리가 좋은 데다 센스도 있는 히구르마라면 속박을 사용한 업그레이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이 영역이나 영역전환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술식 동시 병용은 불가능하므로 어느 쪽이든 히구르마의 영역은 술식을 봉인하기 좋은 영역, 스쿠나 상대로 상당히 유효합니다. 히구르마의 영역처럼 필중이 무해한 룰 강제형 영역의 경우 영역 대책이 무의미할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스쿠나가 영역 대책을 사용한다면 그때는 간이 영역을 터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타도리가 시간을 벌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지 스쿠나는 이타도리 안에서 히구르마의 영역을 경험한 적이 있고 영역 대책 사용 중 술식 동시 병용은 불가능하지만 주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두뇌전이 뛰어난 스쿠나라면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타도리의 팔이 변화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주태구상도 등 주물을 먹은 영향,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영향, 리카로부터 받은 주구, 옥고츠로부터 부여된 술식, 이 중 3번은 옥고츠가 리카로부터 장착형 주구를 받아 사용한 적이 있으므로 이타도리도 그런 종류의 주구를 받았다는 추측이고 4번은 옥고츠의 술식 카피가 상대의 술식을 인풋할 수 있다면 아웃풋에서 술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입니다. 이타도리와 히구르마의 전투는 지금 이기기 위한 전투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작전의 열쇠가 되는 전투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한없이 정해가는 두 사람과 저의 최애인 하카리의 전투다 보니 너무 텐션이 올라갔지만 만약 여기서 사망자가 나오면 충격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